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자, 이제 부산 선거 넘어가도록 하죠. 부산 선거 넘어가려면 저희 고발뉴스가 2012년에 보도했던 내용을 좀 보여드려야 돼요. 요게 이제 2012년 당시에 저희 방송인데 조금만 보실까요? 정보장만 듣고 언론 자유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요게 당시에 2012년 당시에 유튜브를 이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곳. 네, 아주 창피합니다. 자, 12타임코드가 1229인데 요거를 좀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강제 퇴출을 주도해온 것으로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 인내심을 가지고 말려 죽여라. 무장공비 사륙작전 지령이 아닙니다. 문화계 인적 청산 프로젝트의 이행 보고서 일부 내용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문화계 소탕 작전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이행을 지시한 사람은 공비토벌대장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 이명박 씨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도한 문화계 반대 세력 토벌 작전의 작전명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화를 하나의 권력으로 보고 문화계 인사들을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지원 예산 근절을 통한 자금줄 차단은 기본, 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 문화기관에 종사하는 비판적 실무자들의 청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위원장을 교체할 것과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잘하는지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감시, 독려할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전시도 아닌 21세기 초반에 청와대가 나서서 문화계 인사들을 국민이 아닌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보고 소탐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지난주 발뉴스의 문화계 녹화 사업 1탄이 보도된 직후에 제보자 M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추가 제보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 M이 건넨 서류는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7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자, 요게 이제 2008년 8월 27일로 여기 찍혀 있잖아요. 요때가 어떤 시기였는지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명박 정권이 2008년 2월에 출범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름대로의 통치 전략이 있었어. 이제 기업 프렌들리 뭐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념 중심보다는 시장 중심으로 가려고 했어. 그런데 광우병 시위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광우병 시위가 간단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그죠? 뭐 언론에서 8만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시민들이 걸겠습니다. 요거 바로 그 당시에 네. 8만이라고 했던 집회인데 이거 보세요. 경찰 200만 추산이 정도. 이제 8만이었던 거고. 이게 당시 경찰 추산이 8만이었는데 요 정도였어요. 이게 저 2008년 뒤에도 6월이거든요. 꽂혀있고, 네. 요거를 보면서 이제 MB 정부가 야 이러다가 우리 그냥 임기 못 채우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른바 법원을 통해서도 대법원 통해서도 판결 압력이 들어가고 진영철 같은 놈들 통해서 그리고 언론 장악도 하고 국정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좌파 성향의 기관장들 다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랬던 자들이 지금 환경부 장관을 구속시킨 거예요. 자른 게 아니라 검토한 거잖아 지금.
환경부 지금 인사 이동 대상을. 근데 얘들은 잘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찍혀 있는 것처럼 2008년 8월 27일 경에 기획관리 비서실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 기획관리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무의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안에서 실제로 문화계 좌파라고 하는 대상을 잡아서 방송과 영화계, 문화계 쪽을 다 고사시키고, 그거를 조중동을 활용하고 국정원을 앞세우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어서 당시에 2012년 당시에 보도했던 게 조계종과 관련해서 종교 탄압을 어떻게 했고 라는 내용까지 다 저희가 보도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당시에 저희가 이런 보도를 했고, 당시 민주계에서 정청래, 진선미, 박영선 등이 프로젝트 팀에 들어와 있었어요. 저희 맨날 저녁마다 저희 고발뉴스 사무실에 와가지고 국정 질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작전 짜고 왔어요. 심지어 당시에 당은 달랐지만 박지원 의원이 저희 자료를 공유하면서 국정원의 사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찰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사작전 말려 죽일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우파 자본을 끌어들일까라고 하는 거를 다 컨트롤 타워로 진행한 게 청와대와 국정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번에 가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 주체가 기획관리비서관실이고 작성 일자는 지워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2008년 8월 2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건은 문화 권력에 대한 정의로 시작됩니다. 문화 권력은 문화를 수단으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이어 좌파 세력이 그동안 어떻게 문화 권력이 되었는지 나름대로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리멸렬한 우파에 비해 좌파는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즉 민예총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다. 저들은 제도권을 통한 세력화에 성공했다. 이 문건이 바로 청와대 문건인데요. 영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영화를 예로 들면서 영화가 국민의식 좌경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괴물은 반미와 정부 무능을 부각시키기 위한 영화고, JSN은 북한을 동지로 묘사했으며 효자동 이발사는 국가 권력의 몰인전성을 부각했다. 그렇다면 청와대 문건이 상정하고 있는 문화권력 균형화의 기본 목표는 무엇일까요?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 정부와 기업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니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에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균형화 추진 전략은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권력 균형화, 이를 위해 청와대는 깨알 같은 추진 대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건전 문화세력 형성을 위해 싱크탱크로 문화정책 포럼을 구성하라. 그 실행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를 설립하라.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라. 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 기관 실무자를 청산하라. 문화부의 지시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위원장을 교체해서 이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진두 지휘하도록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감시하고 독려하자. 건전 문화 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과 좌파 자금줄을 차단하라. 문화산업 모금회를 설립해 대통령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다양한 우파 지원 사업을 실시하라.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등을 제작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 펀드를 조성하라. 우선 영진위를 통해 영화 15편을 제작할 수 있는 1,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라.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창조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새로운 세력의 물리적 구심점을 확보하라. 지원 사업에 대한 문화부,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2009년도부터 좌파 단체 지원 예산을 근절하라. 그런가 하면 보고서 작성 시점이 촛불정국 이후였거든요. 그런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한 문화 공작도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CJ, KT, SKT 등 영화 자본과 협력해
우파 영화가 영화 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 SKT와는 현재 협의 중이다. 6.25 전쟁 영웅에 관한 시나리오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곧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가 투자될 자, 여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실제로 다 그렇게 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MB정부 초반에 반국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영화들이 다 이런 청와대 기획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선거철에 겨냥해서 MB정부의 이른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2017년부터 내놔라 내 파일 운동이라고 저도 그 운동에 가입해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제 오른편에 백기환 선생이 앉아 계시고 많은 그 당시 사찰당한 사람들이 나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국정원에 의한 광범위한 사찰을 규탄하고 중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일단 파일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어요. 2017년부터 정권 교체 직후부터. 근데 계속 국정원이 거부하니까 저희 그 내 나라 내 파일 단체에서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작년 말에 이제 파일을 공개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그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준비한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시간이 걸려서 저 법조 적폐들 때문에 시간이 끌어진 것 뿐이에요. 오히려 진액게 자기들이 당하는 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환경부에서 사실상 이제는 공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건데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4대강 개발 사건 관련돼서 반대하는 환경부 운동가,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사찰 리스트를 좀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결의가 있을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문제는 일회적으로 그칠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MB 시절에 이 광범위한 사안들 저희가 지금 문화계 얘기를 잠깐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만 해도 범죄 구성하는 사안들이 요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실제로 출연하는 사람들을 중단시키고 돈이 가는 거를 말려버렸다. 그리고 우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업체들, 기업들을 찔러서 돈을 끌어왔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 아니지? 그렇죠. 불법이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요게 일괄성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MB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 청산이 시작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지희 씨가 광고 나갈 때 기사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형준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늘의 맹세코 사찰과 관련되지 않았다. 하늘의 맹세코 사찰과 네.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박형준이 홍보 기획으로 입봉한 게 언제냐면요. 박형준 나이도 얼마 안 먹었네. 근데 상당히 이렇게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2008년 6월부터 홍보 기획관으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보직이 없었어요. 근데 2008년 6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2008년 6월이 바로 그 광우병 관련한 시민들의 MB정부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게 다다랐을 때입니다. 이때 MB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부르는 군중을 보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보강을 한 겁니다. 홍보 기획 라인을. 자, 그렇다면 홍보 기획관이라고 하면 뭡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파일에서 이 이른바 진보 민주 진영을 좌파라고 낙인 찍고 돈과 인적 청산, 이른바 고사작전, 말려 죽이기 작전을 했던 요 플랜 자체가 바로 홍보 기획관과 관련된 바로 그
단체에서 만들어졌던, 그리고 요게 이 단체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제보자 M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각 홍보 기획 민정 관련된 문화 관련된 또 국정원 문화부 이런 직원들이랑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모여가지고 상시적으로 회합을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요. 박형준이 하늘을 두고 맹세하려면 그 당시에 회합한 내용을 다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08년 이 광우병 집회, 6월에 이 광우병 집회 직후에 박형준이 들어가서 이 광우병 집회 이후에 이른바 좌파 척결 고사작전이 본격화됐던 시기에 들어가서 이 사찰과 관련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요게 바로 2008년 8월부터 진행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모든 부서가 다 회합에 참여했다.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이거를 취합 총괄했을 뿐 관련 부서들이 다 들어왔다. 홍보기획관이 당연히 인볼브된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후반부 잠깐 더 보시고 주요 사안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예정이다. 이른바 메이저 신문이죠. 이 수구 기득권 매체를 활용해서 좌파의 행적을 담은 기획 보도물이 연재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도 아울러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좌파의 문화 권력화 지원 행태를 조사, 공개하라. 과거 정부의 좌파 지원 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돼 있죠. 국정원에서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관련된 회합에 정기적으로 참여했고 국정원이 매우 중요한 실행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 신문과 기획 보도를 시작하라. 컨텐츠 메이저 신문과 기획 보도하라. 그러니까 조중동이 한 몸이었던 거예요. 한 패입니다. 한 패. 싹 패가 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죄다 사법 처리해야 되는 대상인 것이죠. 공모전을 실시하라. 대학과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지금처럼 좌파 시민단체가 못하게 하고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도록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라. 그렇다면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추진 체계도 정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총괄 기획, 문화부, 기재부와 방통위 등의 역할을 조정한다. 문화부는 산하기관 인적 청산과 새로운 세력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라. 기재부는 좌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대신 우파 지원 사업은 대규모로 예산을 지원하라. 기업은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 건전화 사업을 지원하라. 모든 일은 사람이 움직여야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이 작전 공작금, 즉 자금 조달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까지 이 보고서는 꼼꼼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2009년 정부 지원 규모는 72억 원 규모로 책정했고 기존 영진이 기금을 활용해 영화 펀드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보고서는 SKT와 현대차, 삼성 등 이른바 사회 환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국가나 단체에 기부하도록 강제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문건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 달 보고 일정이 잡혀 있으며 매달 순서에 맞춰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의 취재 결과 이 문건은 실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보고서는 탄력을 받았으며 대부분 공작이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계 소탕작전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소문이 아닌 사실이었고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토벌대장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호 발뉴스. 자, 이게 2012년 7월에 저희가 고발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이러고 그냥 스쳐 지나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보도 직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청래, 진선미, 박영선 세 사람이 전담을 해서 마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저희 취재 자료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당시에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를 했죠. 이런 내용이 이제 당시 당시 보도인데요. 중요한 것은 당시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네. 협조를 양자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뭐 과부적중 그 이후에 이제 12월에 또 MB 정부가 불격의 탄압을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팀을 가지고 했던 내용을 폭로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책임자 처벌이 못 이루어졌죠. 왜? MB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기재부, 문화부 등을 동원해서 한 일인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어요? 검찰도 한통속인데.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진실은 전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17년 들어와서 새 정권 들어와서 내 나라 내 파일 운동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대법원이 파일 공개하라라고 하면서 하필 이때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거에 저희가 이 청와대의 사찰 문건을 취재할 때 같이 공조했던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뭐라도 할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형준 따위를 잡으려고 이거를 우리가 공작했다면 박원순 시장이 사전에 돌아가실 걸 미리 그렇죠. 알았어야만 됐잖아요. 네. 그죠?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건데 그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이루어졌던 국가 폭력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죄할 이제 첫 페이지에 당도해 있는 것이다. 이게 이례적으로 끝날 사안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길지만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